네, 안녕하세요. 지기님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음악이 배경에 잔잔하게 깔려줘야 또 뭐, 목소리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기님 채널에 영상이 올라갔는데 오늘 잠깐 방송을 한번 켜봤습니다. 저 혼자 할 때는 그래도 반응이 조금 그랬는데 이제 이유진님, 킹유진님 채널이죠. 채널에 영상이 올라가고 또 쥐기님 채널에도 영상이 올라가고 하니까 좀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좋은 분들이랑 영상을 찍게 돼가지고 저한테는 여러모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왜 화면이 이게 잘려서 나오지? 이거 조금 오늘 화면이 이상하네. 통증 완화 쪽이요. 교정 컨텐츠랑 통증 완화 쪽. 그쪽은 사실 너무 쉽잖아요. 교정은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컨텐츠들은 이제 헬스 하는 사람들을 위한 체형 교정을 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헬스 하는 사람들 체형 교정을 할 수 있으면 사실 일반인 재활은 뭐 누워서 떡 먹기죠. 너무너무 쉽죠. 통증 완화 이런 것도 뭐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헬스 하는 분들이 더 힘들거든요. 치료를 하려고 해보면. 보통 병원이나 재활 쪽 전문가들도 헬스는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너무 고부화를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사람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나중에는 교정이나 그냥 일반인들을 위한 재활 쪽 그런 쪽도 아마 다루지 않을까요? 나중에는 그런 컨텐츠를 또 다룰 기회가 있겠죠. 근데 아직 헬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체형 교정들이 아직 덜 끝나서 그거는 차후에 다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맨날 하는 건데요. 뭐. 운동하는 사람이 재활하기가 더 쉽다. 저도 생각은 똑같아요. 운동을 하던 사람을 재활 운동시키는 게 훨씬 더 이야기를 덜 해도 되는 방향에서는 쉽거든요. 운동을 해야 좋아진다는 거는 그분들은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일반인들은 운동 자체를 잘 안 해요. 저는 운동 방법들을 올리는데 상당히 신중한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누구든 제대로만 따라하면 안 아플 수 있게 건강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운동법들을 올려야 이 사람들한테 혼동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운동법 올리는 것들이 상당히 신중합니다. 네. 뭐 다른 분들 운동은 분석은 다 가능한데 그 다른 사람들 거를 이제는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그분들이 특별히 뭐 저한테 요청을 주셔가지고 직접 뭐 몸 분석을 해달라, 몸 평가를 해달라고 하면 해드리는 거는 몰라도 제가 막 억지로 그 사람 운동하는 거 보고 괜히 얘기 또 잘못했다가 싸움만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그 헬스장에 근무하진 않고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뭐 수업이 아니라 치료를 하고 있죠. 도수 치료하고 있습니다. 도수 치료. 버딩크, 허리 과신전 그런 거는 몸 중심에 올려져 있으면 신경 안 써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버딩크가 생기면 허리 디스크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버딩크는 될 수 있으면 안 일어나도록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반대로 과신전이라는 거는 버딩크의 반대가 과신전이거든요. 그 과신전도 허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버딩크도 안 좋고 과신전도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그건 제 생각인 거고 이제 박승현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이제 뭐 박승현님 생각이 그런 거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분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진짜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은 노출을 지금은 꺼리고 있어요. 저는 측만증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몸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뭐 웬만하면 조언을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괜히 뭐 글로 몇 글자 보고 뭐 어림짐작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면 그게 뭐 잘못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몸을 본 사람들만 조언을 드려요. 어떤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운동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동작을 안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서야 저는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게 몸도 안 보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사기 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오프라인을 오픈하면 저한테 해될 거는 크게 없는데 이제 병원에 해가 될까봐 오프라인은 지금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괜히 막 저를 찾는 문의 전화나 혹은 저한테 안 좋은 악감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분명히.
그분들이 또 테러 한다고 전화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길까봐 병원 오프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네. 전극은 자극보다 후면 삼각근 약간 밑에 쪽이 자극이 오는데, 맞아요. 동규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월 슬라이드는 제가 킹유진님 채널의 요 영상이죠. 요 영상에도 월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지만, 월 슬라이드라는 운동 자체는 원래 전거근을 위한 운동이에요. 근데 제가 그 운동에 고무 밴드를 추가해서 회전근개도 같이 될 수 있게끔 운동을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동규님 같은 분들이 회전근개가 상당히 약한 사람이라면 전거근보다는 회전근개에 자극이 더 많이 갈 겁니다. 뭐 똑같은 거죠. 홀업 같은 거를 할 때 전완이 약한 사람들은 광배근보다 전완이 더 빨리 지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월 슬라이드 동작 자체에서 회전근개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하시고, 회전근개의 근력이 조금 더 올라오면 나중에 회전근개가 그 정도의 부하를 견딜 수 있게 되면 전거근도 같이 이렇게 자극이 많이 올 거예요. 볼파리님. 오랜만입니다, 볼파리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문성재님이 아마 옛날부터 저랑 같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죠? 요새 볼파리님 어떻게 지냅니까? 네, 김강민 선수요. 김강민 선수는 그 최고 중에 최고 레벨인데, 그런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시겠습니까? 물리치료사를 준비하고 있는 26살이다. 치료사 하는 거 전혀 안 늦습니다. 전혀 안 늦고, 오셔가지고 뭐 공부를 좀 밀도 있게 하시면 금방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고 물리치료사랑 재활 트레이너는 다른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물리치료과를 나온 사람들이고, 뭐 재활 트레이너는 모르죠. 뭐 그 재활 트레이닝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겠죠. 프레스 운동할 때 왜 회전이 좋나요?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무조건. 뭐 질문할 때 무조건 왜 회전하세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맞죠. 체형 교정은 누구나 해도 됩니다. 물리치료사가 해도 되고 트레이너가 해도 되고, 그게 뭐 정해진 게 있겠습니까? 잘하는 사람, 뭐 많이 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하겠죠. 뭐 체형교정 전문가라고 해놓고 체형교정 해본 경력은 없으면서 뭐 자격증만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물리치료사한테 체형교정을 받든 트레이너한테 받든 어차피 공부하는 거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죠. 기능해부학 책 많이 보고 운동손상 증후군이라는 책 많이 봤고, 근데 뭐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해요.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들과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이 몸에서 그걸 다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앞에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뉴만의 기능해부학과 운동손상 증후군 책 이거를 짬뽕해서 그 몸에 대입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볼 수 있어요. 뭐 머리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머리로는 팔 들 때 뭐가 쓰이고 입으로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눈앞에 이 사람이 팔 들 때 뭐가 쓰는지를 지금 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못 보면 재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운동을 제대로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일자목 재활 운동이요? 역시 있잖아. 일자목 재활 운동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목 쪽으로 관련돼서는 재활 운동 영상을 아예 올리지를 않을 생각입니다. 혹시 모르죠.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별로 올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쵸? 한라봉님 말씀이 정확하죠. 외우는 게 일단은 기본이고, 그거는 학생 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라봉님, 왜 우리 한라봉님은 트레이너시니까 트레이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육들 부착, 기시, 정지 배우고, 뭐 팔 들 때 무슨 근육이 쓰이고 어떤 패턴으로 쓰이고 이런 걸 다 이 이론으로 배우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움직일 때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대로 못하는가, 이걸 잡아낼 수 있는 게 실력이죠. 한국에서 물리치료사 직업으로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물리치료사라는 직업 자체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싫어했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기도 하고, 공부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왜냐면 그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재미도 있어야 되고, 뭐 발전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월급도 높아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직업이라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물리치료라는 직업 자체는 일단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이 돕는 일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조금 그 재미가 있고 또 공부가 끝이 없다는 것도 사실 재미가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또 의학도 같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어떤 새로운 연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발전하는 어떤 학문이니까 끝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게 재밌다? 뭐 그게 재밌으면 좀 이상한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즘은 물리치료사 중에 도수치료하는 선생님들은 월급도 괜찮게 많이 받아요. 한라봉님 말처럼 저게 당연히 좋은 건데 사실 저는 처음에 물리치료를 1년 하다가 그만했어요. 안 했어요. 1년 딱 하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냐면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하고 하는데 첫 졸업하고 나서 120만 원이네요. 120만 원. 공부는 맨날 새 빠지게 하는데 월급을 120만 원 받으니까 이거는 도저히 직업으로서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 1년 하고 때려치웠었어요. 뭐 돈도 중요합니다. 직업에서. 돈을 빠질 수가 없어요. 돈만 보고 할 것 같으면 돈 많이 주는 다른 일들도 많습니다. 지식은 한라봉님이나 저나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어려운 말 하는 거 없잖아요. 한라봉님. 제가 뭐 근육의 기시정지를 얘기를 합니까? 막 신경지배를 얘기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지식은 똑같아요. 근데 경험이 다른 거죠. 경험이. 그 한라봉님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유명한 채널에 나오고 나니까 정말 구독자가 많이 올랐어요. 이제 12,000명이 넘어가요. 그래서 조금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구독자 10,000명 이벤트 준비하고 얀다의 근육 불균형이요? 그거 좀 안 어렵습니까? 얀다 책 신졸이신데 얀다 책을 보는 게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얀다의 근육 불균형 책을 보고 그걸 사람 몸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오정무님이 뭐 그걸 찾아낼 수 있으면 얀다로도 아주 뭐 훌륭한 치료를 하실 수 있겠죠. 네, 초기부터 보셨다고 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구독한 물리치료과 학생이다 괜찮으시면 대학생으로 좋은 몇 마디만 공부나 하세요. 공부나 유튜브 들어오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거 보자. 대학생이면 진로를 정해야죠. 몇 학년입니까? 제가 1학년 때는 공부를 진짜 너무 안 해가지고 평점이 2.7점 나왔어요. 1학년 때 1년간 미친 듯이 놀았어요. 진짜로. 근데 군대 갔다 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졸업 학점이 4.1인가 그래요. 4.1인가 4.2인가 그래요. 졸업할 때는. 그러니까 1학년 때 그 빵꾸 났는 거를 다 뺏갔어요. 그래서 1학년 때 것까지 해서 총 평균 내보니까 4.1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할 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스포츠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 2학년이다. 공부하는 방향을 그러면 그 스포츠 쪽으로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스포츠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아마 이재형님한테는 제 채널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포츠 관련 물리치료를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스포츠 관련 물리치료를 하려면 결국 움직임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돼요. 이재형님.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중간중간 시간 내서 제가 제 채널 재생 목록에 보면 그 구독자 정렬 및 움직임 분석이라는 이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이거를 쉴 새 없이 돌려봐야 돼요. 알겠죠? 이 사람 움직임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움직이는 걸 보고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이재영 님도 따라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못 봐요. 근데 어디 가도 이런 공부를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누구도 이런 공부를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런 공부를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 뭐 설명을 상세하게 해놨어요. 보고 모르겠으면 물어보지 말고 공부하세요. 알겠죠? 이게 자꾸 물어보는 게 버릇이 되면 자기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떤 다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걸 돌파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게 궁금하고 모르겠으면 혼자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도 이 답이 안 나오면 그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 고민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팔 들 때 이게 안 쓰이면 어떻게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또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다 보면 아 이게 이래서 그런가 저래서 그런가 자기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 생각이 맞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찾아봤구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 알려주고 싶죠. 근데 아 이거는 왜 그래요? 이거 저거는 왜 그래요? 선생님 저거는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하고는 뭐 얘기도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밥을 자꾸 입에 떠여달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교수님이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꾸 뭐 모든 걸 입에 떠여달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극초반 제 컨텐츠들이 너무 무겁다. 좀 힘을 빼고 친근하게 가볍게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걸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알려달라고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슬슬 영상에 출연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는 몸에 대한 어떤 자신감은 없기 때문에 제가 막 우통 깔 자신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지기님 채널에 올라가 있는 영상이나 킹유진님 채널에 올라가 있는 제 영상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걸요? 그것도 어려우면 안 해야지 뭐.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보다 어떻게 더 쉽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의 몸을 치료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근데 제가 올려놨는 것들이 전부 다 글로만 돼 있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그게 대상을 놔두고 하면 쉽게 다가가질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저도 조금 더 대중적인 유튜버가 되죠. 일단은 뭐 저도 목표는 피지컬 갤러리 같은 그런 채널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가봐야죠. 그죠? 그것도 모르면 그냥 오프라인으로 저를 만나러 와야 돼요. 뭐 그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다 신경을 써요? 방법을 알려주면 떠먹는 거는 본인들 스스로 하지 않아야 되나? 그죠? 이게 조금만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겁니다. 근데 정말 아무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이 보면 어렵다고 느껴지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몸이 좋아지고 우통을 까고 나올 수 있을 때쯤 되면 훨씬 더 쉽게 알려드릴 자신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좀 기다려주세요. 네, 어르신들을 위한 거요. FGG님이랑 저랑 같이 팬티 입고 어르신들을 위한 거 한번 합시다. 다음에 또 이야기 많이 해요. 좋은 밤 보내십시오.